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장군도 아니었죠. 하지만 그가 만든 발명품은 나라를 지켰고 그의 기술은 하늘의 질서를 밝혔습니다. 천민의 신분에서 시작해 조선 최고의 과학자가 된 사람. 세종대왕이 직접 발탁하고 가장 가까이 두었던 인물. 자동 물시계, 해시계, 천체 관측기구까지. 그는 과학으로 조선을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너무도 허무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는 왜 역사 속에서 지워졌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다시 그를 소환해야 할까요? 1. 신분의 벽 하지만 멈추지 않은 재능. 장영실의 출생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그는 천민의 신분으로 태어났고 노비 출신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의 재능은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계 장치와 도구에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데 천부적인 감각을 보였습니다. 그의 이런 능력은 우연히 세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세종은 장영실을 알아보고 관노 신분이던 그를 의금부 관노에서 궁중기술자로 발탁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서 천민이 과거를 보지 않고 기술 하나로 궁궐로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장영실은 이제 기술이 곧 힘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 세종의 남자 과학으로 왕을 보좌하다. 세종은 유독 과학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왕입니다. 그는 하늘의 이치를 아는 것이 곧 백성을 위한 길이라 믿었습니다. 장영실은 그런 세종의 철학을 기술로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첫 업적 중 하나는 앙부일구의 시계입니다. 이 시계는 백성들이 해, 그림자만 보고 시간을 알 수 있게 만든 도구로 특히 시장, 도성, 지방 곳곳에 설치되어 조선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불러옵니다. 이어 그는 자격루 자동 물시계 제작에 나섭니다. 이 장치는 정해진 시간마다 종이 울리고 인형이 움직이며 시간을 알리는 정교한 구조였습니다. 사람이 없이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조선의 기술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그는 혼천의 간의 치구기 등 천문 기상 측량 도구를 연이어 개발하며 조선의 과학 르네상스를 이끕니다. 세종은 그를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정책 결정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장영실은 세종의 손과 발, 그리고 머리였습니다. 3. 하늘을 읽는 자, 별을 보는 기술. 조선은 농업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하늘의 변화를 읽는 기술은 국가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장영실은 천체 관측을 위해 혼천이와 간이를 개발합니다. 혼천이는 천구를 모형화한 기구로 별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간이는 해와 달의 고도를 측정하는 도구로 일식과 월식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지 기구만 만든 것이 아니라 조선의 독자적 역법 달력 체계를 만드는 데도 기여했습니다. 중국의 천문 체계를 그대로 쓰던 시절 장영실은 조선의 위도에 맞는 관측과 계산을 통해 우리만의 하늘 시간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조선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시간을 스스로 측정한다는 건 곧 조선이 독립된 나라임을 선언하는 과학적 행위였죠. 장영실은 기술을 통해 국가의 자존심을 세운 과학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4. 비를 측정하다 치구기의 탄생. 과학은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세종과 장영실이 공유한 이 철학은 치구기라는 위대한 발명으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가뭄과 홍수는 매우 큰 재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장영실은 이에 주목했고 강수량을 재는 치구기를 세계 최초로 공식 기록에 남긴 인물입니다. 치구기는 단지 물이 고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정확한 눈금, 표준화된 용기 크기, 측정된 값을 전달하는 보고 체계까지 오늘날 기상 관측의 기본이 되는 원리가 이미 15세기 조선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이 발명은 조선의 재해 대응 체계, 특히 농업 정책과 수리 행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은 과학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신념의 결정체였습니다. 시간과 하늘을 담다 혼천이와 간이. 장영실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는 혼천이와 간이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천체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세종은 단순히 천문 현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파악해 백성의 농사와 국가의 일정에 활용하려 했습니다. 혼천이는 하늘의 별과 행성의 위치를 3차원 구조로 표현해 보여주는 장치였고 간이는 태양의 고도를 측정하여 절기와 낮밤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영실은 중국 기술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위도와 환경에 맞춰 이를 재설계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당시로서는 믿기 어려운 정밀도를 자랑했고 조선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천문기술국으로 부상합니다. 이는 곧 백성들에게는 달력의 정확도, 국가에는 시간과 공간의 주도권으로 이어졌습니다. 장영실은 시간과 하늘을 도구로 만든 사람입니다. 자연을 읽고 기술로 변환시킨 그의 능력은 신의 영역을 인간의 눈높이로 끌어내린 것이었습니다. 6. 시간을 움직이다 자경루와 물시계. 장영실이 만든 또 하나의 전설적인 발명품은 자경루, 즉 자동 물시계입니다. 단순한 모래시계나 해시계가 아니라 자동으로 물이 흐르고 인형이 나와 시간을 알려주는 정교한 장치였습니다. 자경루는 당시 세계적으로도 매우 진보된 자동 기계 장치로 시보를 위해 종을 치고 북을 울리는 기계 인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영실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로봇의 개념을 가장 먼저 구현한 사람 중 하나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앙부일구라는 해시계도 개발합니다. 이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지상에 고정된 공공의 시계로 백성들이 길거리에서 시간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시간은 권력자의 전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은 그것을 대중에게 개방했습니다. 그가 만든 기계는 단지 정밀한 도구가 아니라 시간의 평등을 실현한 상징이었습니다. 7. 몰락과 실종. 장영실은 어디로 갔는가? 하지만 그렇게 빛났던 장영실의 삶도 갑작스레 종말을 맞이합니다. 1442년 세종 24년 장영실은 왕이 타는 가마 수레의 구조를 강화하던 중 왕이 타고 있던 어이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세종은 격노했고 장영실은 파직되어 공식 기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어떤 역사서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합니다. 왕의 체면을 해친 책임 때문이라는 설, 지나치게 성장한 장영실을 견제하려는 정치적 의도, 혹은 단순한 사고를 과하게 해석한 조정의 분위기. 중요한 건 그가 나라를 위해 만든 수많은 기술은 남았지만 그 자신은 기록 속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졌다는 점입니다. 왕의 총애로 시작된 삶이 왕의 노염으로 끝난 셈이었습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장영실은 단지 기술자가 아닙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시스템 디자이너이며 모든 백성이 시간과 하늘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민주주의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했고 과학을 왕의 수단이 아닌 백성의 도구로 바꾼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계, 달력, 기상예보, 공공시간 시스템 등은 모두 장영실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묻혔지만 그가 만든 기술은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안에는 인간과 세상을 연결하고자 했던 한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영실을 단지 과거의 인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오늘날에도 가장 현대적인 정신을 가진 조선의 기술자입니다. 세종이 그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세상이 그를 잊은 이유. 그 사이에 장영실의 진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시대를 앞서간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